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진짜 세상에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효자아들과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들 말리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 남편은 절대 안 그럴 거라 믿고 사람들의 조언들을 들은 척도 안 했던 제가 정말 멍청한 여자였네요. 달콤했던 시혼 생활은 100일도 못 채우고 끝나버렸고 이걸 고부갈등이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내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강탈당했다고 해야 할지 한숨만 나오네요. 아무튼 어처구니 없는 저의 결혼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올해로 29살이고 평범한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혼한 전 남편과는 친구 오빠 소개로 만난 사이예요. 처음부터 서로 마음에 들어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는데 전 남편 나이가 저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정확하게는 6살 차이가 나거든요. 솔직히 연애 때부터 전 남편을 좋아한 주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뭐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남편이 나이가 있다 보니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를 하나 사서 세를 주고 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 전세 계약 끝나는 시점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 후에 저희가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집 문제는 그렇게 남편 쪽에서 전적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저는 4천만 원으로 혼수나 다른 기타 비용들을 전담했죠. 사실 그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까지도 저희 부모님은 나이 차이도 그렇고 아직 결혼하기엔 제 커리어나 미래가 아깝다며 못마땅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 천천히 설득을 해나가며 결혼 준비에 임했습니다. 그나마 남자 쪽에서 집이라도 있으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해결하고 시작하는 거라서 조금씩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시길래 저는 그나마 마음 한켠에 있던 짐까지 점점 벗어던질 수 있었죠. 결혼 전에 남편은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와 함께 오래된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머님과 이혼한 뒤로 아무런 소식도 못 듣고 산다고 하고 실제로 결혼식 때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서 살아온 세월이 거의 15년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간 괜히 잘 살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끼어드는 것 같은 꺼림직한 기분이 들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사람 좋은 미소까지 보여주시며 15년 데리고 살았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아들 결혼시키면 자신은 편하게 살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몫이라는 이야기 따위는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남편 역시 맞장구를 치며 자기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맨날 싸운 기억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돈 모아서 아파트부터 구입해 놓은 이유도 조만간 시어머니와 떨어져서 따로 독립할 생각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제가 더 이상 의심을 하거나 불안해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우리가 살게 될 신혼집과 시어머니 집까지 거리가 걸어서 15분밖에 안 걸리니 필요하면 자기가 알아서 자주 찾아뵙겠다고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지요. 그렇게 저는 혼수 등 결혼 비용으로 5천만 원 쓰고 남편과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걱정한 게 우스워질 만큼 어머님은 저희 집에 거의 찾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혼수가 거진다 들어왔을 때 집 구경 한번 오신 뒤로는 먼저 오신 적 없고요. 제가 한번 오셔서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권유해도 몇 번이고 거절하시다 어쩌다 한 번씩 어거지로 오시긴 했습니다. 그마저도 밥만 빠르게 드시고는 커피도 됐다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쯤 되니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한 마음이 들기까지 했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만 산다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신혼생활 딱 3개월이 막 지났을 무렵 퇴근하고 돌아온 집에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랑 남편도 없는 텅 빈 집에 어머님이 와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도둑이라고 오해까지 했다니까요. 여하튼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어쩐 일이시냐 여쭈려고 하는데 제 두 눈에 여행 가방 두 개가 들어오자마자 뭔가 쎄한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더라고요. 설마 설마 하면서 이 가방들은 뭐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오늘부터 1년만 같이 살려고 왔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 재차 물었죠. 그게 무슨 소리시냐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아들이랑만 지내오다 갑자기 혼자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겁니다. 밤에 잠도 거의 못 자고 식욕은 식욕대로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도 알고 있냐 물으니
며칠 전에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되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죠. 찜찜한 느낌에 다음날 몰래 월차 쓰고 찾아간 시어머니 집 근처 복덕방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 집을 내놓은 시점이 딱 3개월 전이라는 거였어요. 말인즉슨 저와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집을 내놨다는 소리죠. 물론 워낙 낡은 집이라 아직까지 팔리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 며느리한테 부담 안 준다는 소리는 그저 빚 좋은 게 살구였고 실제로는 애초부터 함께 살기로 작정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둘이서 저 몰래 짜놓고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한 저는 그대로 저희 집으로 쳐들어가 시어머니에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까지 둘이서 연기하면서 얼마나 뒤에서 나를 비웃었을지를 생각하면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평소에 늘 조곤조곤 말하고 나이차가 많이 나는 남편 앞에서도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제가 그야말로 돌변해서 난리법석을 부리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부르더군요. 헐레벌떡 달려온 남편과 그날 대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 뿐더러 왜 나랑 결혼하자마자 어머님 집을 내놨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보라고 외쳤죠. 조금이라도 납득이 안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말과 함께요. 그러자 남편은 정작 해명해야 할 건 하지도 않고 딱 1년만 같이 살아보고 그 후에 결정하자는 미친 소리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1년이던 한 달이던 어머님 집 내놓은 거 그거나 해명하라 해도 여전히 남편은 묵묵부답이었고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는 늙으면 죽어야지 괜히 며느리한테 욕만 얻어먹을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시면서 불쌍한 척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은 자기가 뭘 잘했다고 이제 속이 후련하냐. 딱 1년만 같이 사는 건데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냐 하면서 이제는 저한테 화까지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맞나 싶더군요.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두 인간들을 두고 저는 친정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 아빠는 가슴을 치시며 그때 끝까지 말렸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게 당신들 잘못이라고 하시네요. 이제 겨우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이혼하고 정리하라시는데 저 역시 부모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변호사 상담부터 시작해 이혼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여기서 제가 접고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재결혼 생활이 꼬일 게 너무 확실했거든요. 물론 그동안 들어간 시간과 돈이 억울하고 분했지만 누군가가 그랬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요. 괜한 미련으로 시간 끌다가 이도저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웃긴 건 제가 친정으로 와서 지내는 사이에도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제 마음도 어느 정도 풀릴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동안 연애할 때나 결혼 생활에서도 웬만하면 큰 문제 만들지 말고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주의라 이렇게까지 제가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겠죠. 그러니 적당히 달래고 구슬리면 결국에는 집으로 들어올 줄 알았을 겁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게 말이 쉽지 막상 결정 내리기에 엄청난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걸 저도 이번에 깨달았거든요. 친구부터 주위에 아는 지인들과 친척들까지 다 불러 결혼식까지 올리고 거기다 혼인신고까지 해버린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없었던 일로 돌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저를 속이면서 합가할 생각 따위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온 것도 용서가 안 되지만 어떻게든 무작정 시어머니를 집으로 불러들이기만 하면 제가 포기하고 모시고 살 걸로 예상한 그 심보가 더더욱 저를 화나게 하더라고요. 그게 비록 시어머니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남편 머리에서 나온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결론은 저라는 사람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한 번 마음이 떠나버리니 이제는 시어머니를 내쫓는다고 해도 남편과 다시 합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제 손으로 직접 골랐던 혼수들도 모두 다 필요 없게 느껴지더군요. 비록 며칠밖에 지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손을 탔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는 쓰고 싶지 않았네요. 그래서 제 옷이랑 화장품 같은 딱 필요한 물건만 들고 나오면서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랑 둘이 내가 해온 혼수들 잘 쓰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라고요. 대신 결혼할 때 내가 쓴 돈 그대로 토해놓고 거기에 위자료까지 내놓으라고 똑똑히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남편 쪽에서 이혼 원인을 제공한 게 확실하니까요. 그러자 남편은 혼수는 중고 가격으로 쳐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제 발로 집을 나간 저한테 오히려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내가 알던 그 인간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너만 변호사 쓸 줄 아냐고 자기도 변호사 선임해서 맞고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고소를 당하겠냐고요. 그래서 그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보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한동안 연락이 없길래 진짜 변호사 구해서 대응하려나 보다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는 진흙탕 싸움을 해야 하나 머리가 아팠죠. 솔직히 변호사 비용도 적은 게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상당히 번거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절대로 양보 안 하고 끝까지 싸울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혼수나 다른 비용으로 쓴 돈이 정확하게 4천만 원이었고 저와 상담을 해준 변호사님이 대략적으로 알려주신 위자료가 1천만 원이었거든요. 어떻게든 끝까지 다 받을 작정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을까 남편이 전화를 하더니 위자료로 얼마를 원하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희 변호사님이 알려준 대로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생각 좀 해보겠다 말하곤 전화를 끊는 거예요. 다음날 바로 다시 연락이 와서는 돈은 지금 마련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군요. 아마도 며칠 사이에 여기저기 변호사들 찾아가서 지금 이 상황이 누가 잘못한 건지 알아본 모양이었어요. 당연히 열이면 열, 와이프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들어온 남편 쪽이 잘못했다고 하지.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집 나가버린 저한테 잘못이 있다고 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곧바로 저렇게 꼬리를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더 싸우려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위자료도 얼마 안 되지만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었고, 시간 질질 끌면서 끝까지 괴롭히는 방법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나이 이제 겨우 30도 안 되었는데, 괜히 이혼 소송하고 돈 더 내놔라 어째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 걸기 전에 남편한테 최대한 깔끔한 방법을 제시한 거고, 남편 역시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고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빠르고 싸게 먹히는 방법인 걸 모를 리 없었죠. 딱 일주일 후에 남편은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고, 그 후에 저희는 이혼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었네요. 신혼집에 있던 제 짐은 이미 다 챙겨 나오느라 딱히 번거로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뭐였냐면 도대체 왜 이혼했냐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가장 궁금한가 봐요. 아무튼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결혼 3개월 만에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같이 살자 우겼는데 알고 보니 애초에 남편이라는 놈과 이미 짜고 친 고스톱 나서 바로 이혼했다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 제 대답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죠. 아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개념 없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럴 때마다 비록 제가 직접 겪은 제 일인데도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질 때가 간혹 있어요. 부모님이 말릴 때 그때 말 들을 걸 하는 후회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거기다 누구나 그렇듯 자기 인생은 특별할 거라고 믿잖아요. 근데 고작 3개월 만에 이혼녀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친구는 물론이고 회사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잘못한 건 그 인간들인데 왜 내가 위축되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3개월 만에 빨리 본색을 드러내줘서 고마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애라도 생긴 다음에 그랬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차라리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아직 나이도 어리니 뼈아픈 교훈 하나 얻었다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